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의 행복한 교육세상입니다. 저는 광명에 사는 고3 학생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수업하시는 역사 선생님 모습이 멋져서 역사교사라는 길을 정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참 멋지더라고요. 그대로만 정치를 했다면요. 수업 시간에 저는 저항권을 배웠고 4.19 민주이념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같은 일에 사학도의 사명감과 정치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대자보를 붙이게 됐습니다. 대자보에도 썼지만 애들이 무슨 정치야, 대학 갈 노력이나 하라는 어른들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성년인지라 선거권은 없지만 참정권은 있다라고요. 이상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10대 학생들의 집회 하루 전날 경기도 광명에 사는 조아무개 학생이 답답한 마음에 동네에 붙였다는 대자보 내용입니다. 이렇게 학생들까지 나서서 대자보를 붙이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7일 방송에서 국정교과서의 문제점과 우려를 깊이 있게 짚었음에도 결국 정부 여당은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 인터뷰 사랑방송님으로 다시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님과 이준식 역사정의 실천연대 정책위원장님을 한 번 더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름간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오늘은 자기소개 대신 짧게 소회부터 한 말씀씩 해주시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앞두고 국정화 이제 고시를 앞두고 네. 행정예고를 앞두고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이제 광고 기금을 모았습니다. 네. 원래 목표가 1,000명 1,000만 원이었는데요. 네. 처음에는 좀 모금이 좀 한 700명 선에서 넘어서지 않다가 월요일 날 행정예고가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순식간에 다 채워졌어요? 탄력이 채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2,200명이 3,600만 원 정도를 완전 초과 달성도 예. 그냥 뭐 그만큼 이 행정예고가 슬퍼해야 될까요? 좋아해야 될까요? 국정화 행정예고가 정부 여당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분노하고 있군요. 네. 예, 그게 아주 실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 김육근 선생님이요. 뭐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인데요. 선생님들은 정말 최근 며칠 동안 엄청나게 분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학생들을 시뻘겋게 물들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운다고요? 이런 걸 길거리에 붙이고 나니 정말 참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평상시에 늘 아이들이랑 지내고 공부만 하는 선생님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 학교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국정교과서 반대한다라고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최근 며칠 사이에 교육부가 참으로 많은 선생님들에게 네.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준 그런 시간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나가도 너무 나간 예.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오늘 하여튼 그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영상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화여대와 경희대의 역사전공 학생들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오늘은 전국의 교육대, 사범대 학생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교육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한 전국 규모의 행동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의 사회과학 전공 학생들도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한 전국 학생회 연대체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시민사회, 재야단체의 원로들로 구성된 민주주의 국민행동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아내기 위한 11월 민중총궐기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의 행정 예고 기간은 오는 11월 2일까지입니다. 전 사회적으로 국정교과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11월 2일 행정 예고 기간이 끝나고 확정 고시될 수 있을지 여부가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의 첫 번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예, 저희가 2주 전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우려하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 여당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결정하고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20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둔 뒤 확정하면 앞으로 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로 발행되는 법적 절차가 끝나게 되는데 우선 그 역사학자의 입장에서요. 그리고 역사 선생님 입장에서 국정화 행정 예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이준식 위원장님부터요. 행정 예고는 아마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그 국정화를 강행할 의지를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국민들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국정화를 이제 밀어붙이겠다는 건데요. 심지어는 뭐 교육부에서 신문 광고까지 주요 일간지에 네. 신문 광고까지 내면서 이제 국정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 저는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일단 역사학자들과 역사교사들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고 이미 실제로 직면하고 있고요. 네. 더 많은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보신다는 거죠? 예, 저는 네. 뭐 정부 여당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자충수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옥근 선생님께서는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특정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창조적인 방식으로 저항에 나선 모습들을 보기가 이렇게 흔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이 국민들이 혹은 선생님들이 정말 분노할 만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들의 뜻에 따라 이 일을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튼 행정예고 이전에 뭐 대다수 역사학자와 역사 선생님들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시민사회와 야당에서도 분명한 어조로 지금 그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지 말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조중동을 비롯해서 보수 언론들까지도 모두 국정교과서만은 안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결국은 그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강행하는 그 배경 한 번 더 좀 설명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집권 여당의 대표의 네. 입에서 역사전쟁 운운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좀 창피한 일입니다. 그 새누리당은 이제 국민통합, 정부 여당은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하나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이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당장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론 분열. 이게 사실은 통합 교과서가 아니라 그래서 네. 국민을 분열시키는 교과서를 교과서다. 만들겠다는 네. 거다. 그 역사 교육을 완전히 국민 분열의 도구로 쓰겠다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네, 네. 이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이제 뭐 종북 좌편향이라는 딱지까지 붙여서 이제 종국에는 아마 타도의 대상으로까지 설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역사전쟁이라는 말 속에 그런 함의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늘 정부 여당에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좌편향된 역사학자들, 좌편향된 역사교사들을 갖다가 그냥 싹 쓸어내야 된다. 네. 뭐 이런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서는 저는 역사전쟁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결국 앞으로 정치 상황을 진보 대 보수의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서 총선, 내년 총선 그리고 내후년 대선에서 이제 정권을 계속 연장하겠다 이런 속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뭐 이제 일본 자민당이 그런 것처럼 50년 보수 정권을 실현하겠다 이런 거기까지 네, 그런 그렇게까지 아주 장기적인 계획까지 예. 갖고 있는 것으로 가장 단기적으로는 네.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최종 배우인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가계를 역사 세탁하는 거에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아니 박 대통령은 이제 뭐 어쨌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일과 독재에서 네. 자유롭지 못한 거 네. 그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김무성 대표의 부친도 친일 행적 있는 모양이죠. 아주 그동안은 좀 쉬쉬하면서 네. 이제 넘어갔는데 김무성 대표가 이제 광복 70주년인 올해 네. 자기 아버지를 애국자로 띄우는 평전을 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친일파가 아니라 네. 애국자다. 네. 손꼽히는 애국자다. 네. 숨어있는 애국자다. 네. 이렇게 이제 역사를 호도하는 평전을 냈는데 그 평전이 나온 다음에 결국 그것이 반작용을 일으켜서 정말 김무성 대표의 아버지인 김용주의 실체를 밝혀보자. 네. 라고 자료를 쭉 추적을 해봤더니 네. 애국자가 아니라 친일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그것도 그냥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아니라 일제가 벌인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전쟁 범죄자입니다. 글쎄요, 그렇다면서요. 젊은 사람들로 조선의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황을 위해서 피를 흘리라고 선동을 하고 일제가 벌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군용기를 헌납하자고 선동하고 그런 활동한 일종의 전쟁 범죄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김무성 대표도 대권을 위해서는 가계를 세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 일로 어쨌든 박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가 아주 딱 코드가 맞았어요. 그죠? 예, 그래서 마침 이제 친일파의 후손들이 추진하는 것이 국정교과서인 것처럼 돼버렸죠. 네. 처럼이 아니라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사실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 두 분의 선대가 친일 독재에 책임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 후예들이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 교과서 사태의 배경이고 발단이다. 이러니까 네. 이제 지금 김무성 대표가 발끈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역사 선생님들만 관심을 좀 가졌고 네. 역사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국정교과서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안 되겠다라고 진작부터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최근에는 분위기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그냥 단순히 역사 교과서를 국정이라는 방식으로 만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주장하는 혹은 그들이 관철시키고자 하는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킨다라고 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네.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서 1인 시위를 이렇게 나가면 네. 이분이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뭐 과학 선생님이 붙기도 하고 국어 선생님이 네. 붙기도 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인데 다양한 교과의 선생님들이 그래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을 국가가 통제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다. 이 아이들이 장래의 문제이고 민족의 미래에 관한 문제인데 5년밖에 가지 않는 이제 임기 2년 정도밖에 안 남은 대통령이 혹은 정권이 그들의 뜻대로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 혹은 교육의 장래를 결정한다는 것 이건 참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도 단지 역사교사뿐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형태로 교사 사회로 이렇게 저항이 확산되고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네.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요. 자기들 의도대로 국민들이 돌아갈 거다, 움직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역풍이 크니까 다소 당혹스러워하는데 어쨌든 정부 여당은 이 국정화 방침 이거는 당연히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정치적인 계산을 했을 때 당연히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강행했을 텐데 그러면 어떤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생각했을까요? 아까 총선도 말씀하셨는데 역대 선거의 경험에 비춰보면은 네. 이념 논쟁으로 가면은 거의 대부분 보수 세력이 결집하니까 유리했습니다. 불리하지 않다 적어도. 예. 그러니까 최소한 불리하지 않고 네.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유리하다. 많았죠. 그러니까 아마 정부 여당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이념 논쟁을 촉발하면 총선의 구도가 여당이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다. 보수 진보대 대결이 되면 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180점 얘기하더라고요. 새누리당 쪽에서. 이제 아마
그 국정화 교과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180석이었는데 아예 아마 200석 이상을 노리고 그래요? 그냥 아마 거의 싹쓸이 수준의 석권을 노리고 이 보수 이념 논쟁을 이제 촉발하려고 국정화 교과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정화 교과서 문제에 이제 이념 그 논쟁을 덧붙이려고 했는데, 이게 국정교과서 문제가 그 정부 여당에서 노리는 것처럼 이념 논쟁으로 흐르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상식 대 비상식, 민주주의 대 독재의 구도로 흘러가는 또 겁니다. 세계적인 추세 대 퇴행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국정교과서로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하니까 이른바 학계에서 전형적인 보수 학자로 분류되는 네. 원로 중진 교수들도 국정화에 반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 집필에 일체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집필 했습니다. 거부까지 하고 있죠. 이날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하면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얼마 전에는 통합교과서 이런 말을, 그리고 그 전에는 또 단일교과서라는 말을 썼는데 교육부가 왜 국정이란 말을 피하고 이렇게 다른 말을 쓸까요? 교육부는 당당하게 사실은, 뭐 국정교과서다 이런 말을 왜 못하죠? 네. 저는 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계속 지켜보면서 교육부가 마지막 네. 순간까지 국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예측이 좀 잘 안 됐습니다. 네. 국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세계적인 퇴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교육부 담당자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정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물러서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결국은 국정교과서로 확정짓는 과정이 대단히 정치적인 방식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검인정 강화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교육의 싶었는데. 논리가 아니라 네. 정권 내부의 결속력을 다진다거나 총선을 염두에 둔다거나 뭐 아까 이준식 선생님 얘기로 따지면 장기적인 어떤 보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역사 교육 과정을 혹은 뭐 역사 교과서를 의도적으로 어떤 정치적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마 국민들 앞에 명백하게 폭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 솔직하게 네. 얘기를 하지. 금방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 대로 무슨 통합 교과서 또 뭐 단일 교과서 말은 하여튼 번지르하게 잘 갖다 붙여요. 우리가 뭐 이전에 뭐 정의사회 구현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또 요즘 뭐 한동안 또 박근혜 대통령이 썼던 뭐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하여튼 말은 잘 갖다 붙이는데 계속 그러면서 균형 잡힌 교과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거짓이잖아요. 사용되는 단어가 네. 현란합니다. 네. 또 온갖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는데요. 근데 그래서 드는 생각이 저 사람들이 정말 조어 능력은 뛰어나다.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선동의 천재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선동 그러면은 20세기에 그 선동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나치의 게벨스고요. 네. 하나는 메카시즘으로 유명한 미국의 메카시입니다. 두 사람 네. 다 아주 선동이 뛰어난데 그 뛰어나다는 게 뭐냐면은 공격할 적을 딱 정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놀리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공격하는, 비난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는 것이 과연 어디서 비롯됐는지 좀 찾아봤더니 네. 다른 나라에서 쓴 경우가 있더라고요. 올바른 교과서라는 용어를요? 네. 나치가 썼습니다. 그런가요? 세상에. 나치가 올바르게 해석된 역사만을 가르쳐야 된다. 그 올바르게 해석된을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결국 올바른 역사죠. 교과서. 네. 그래서 그때도 나치도 똑같이 네. 지금 좌파가 독일의 청소년들의 의식 세계를 좀먹고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해석된 역사만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냈거든요. 나치 거를 흉내낸 걸까? 아니면 흉내냈는지 아니면 우연일치인지 모르지만 예. 흉내냈다 그러면 정말 저급한 거고요. 네. 만약 우연의 일치를 하면은 결국은 이 정부 여당의 인식 수준이라는 게 네. 나치와 동일하다는 없다. 거죠. 다를 바가 예.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올바른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올바르지 않은 것과 올바른 것
그러니까요. 세상의 모든 걸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잡아야 한다라는 말. 우리 뭐 옛말에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썼던 위정척사라는 말을 떠올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세상을 올바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는 건데 얘가 올바르다라는 건 나머지 모두를 밟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그리고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과서는 그리고 올바르지 네. 않다는 거를 전제하니까. 그렇죠. 그 말까지 포함해서. 네. 그리고 국가가 인정하는 이 단일한 역사 해석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도전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이거는 올바른이라는 말은 정말 위험한, 대단히 위험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교육부나 여당조차도 국정교과서 추진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들도 국정교과서가 세계적인 추세와는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진 정책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설명 조금 해주시죠. 일단 이 정부 여당이 늘 입에 담는 말이 법대로인데요. 네. 저 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에는 교과서 명칭이 국정, 검정, 인정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국정교과서는 국정교과서라고 해야죠. 왜 국정교과서라는 말을 못 쓰고 법대로 하지 않고 이름도 외우기 힘든 당당하지 못하고 그런 약간 교묘하게 교과서 이름을 씁니까? 예. 그리고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 질문을 한 게 교육부가 그 국책연구기관인 네. 한국교육개발원 통해서 이미 그 OECD 국가 8개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도 국정교과서 쓰는 나라가 없다라는 걸 이게 경향신문이 2014년 9월 25일이니까요. 예? 작년 이맘때쯤 이거를 이미 실태조사 결과를 했으니까 교육부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또 뭐 잘 아시겠지만 현 교육부 차관이 이제 2009년 교수 시절에 예? 국정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주로 사용하는 제도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검인정 교과서는 이른바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도다. 이렇게 대표적인 사실 국정화 반대론자였잖아요. 그러면, 예. 그런데 뭐 결국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런지 교체됐네요. 경질당한 거죠, 사실상. 아마 국정제에 문제가 많다는 거는 예. 교육부나 새누리당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청와대도 알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상식이 문제니까요. 그건 상식이 문제죠. 예. 네. 조금이라도 네. 아는 사람은 국정제 문제가 많다는 걸 충분히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입니다. 심지어는 뭐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논리적으로는 검정제가 맞다 그랬고요. 네. 그 다음에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자유방위제가 바람직하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늘 드는 게 한국의 특수사정론입니다. 한국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국정을 써야 된다 이건데요. 마치 뭐 옛날에 한국적 민주주의 뭐 이런 말처럼 네. 들려요.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보다 남북 대립이 훨씬 더 심각했던 네. 50년대나 60년대에도 국정교과서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6.25 전쟁이라는 그야말로 미중유의 동족 상전을 겪고 난 이후에도 국정교과서 안 냈거든요. 그런데 왜 2015년에 들어와서 갑자기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내야 되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박 대통령이나 김무성 대표가 효녀인 것 같긴 해요. 자기 그 아버지의 친일과 독재를 어떻게 해서든지 역사책에서 빼내고 싶은 그런 속내가 있는데 그거를 당당하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지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대한민국 국사학자 90%가 좌파로 전환됐다. 그래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의지를 아주 거듭거듭 피력하고 있거든요. 김육훈 소장님 어떻게 정말 우리나라 국사학자 중에서 90%가 좌파 맞나요? 90%가 좌파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10%가 극단적인 우파다라고 말하는 게 상식적이겠죠. 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오른쪽으로 잔뜩 쫙 달려가고 난 다음에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 다 시뻘겋지?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몰상식한 것이지. 대다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으면 이게 중립적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말들은 참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선생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이 무슨, 또, 역사학자만 좌편향도했다라는 게 아니라 학교 현장도 정교조에 확 틀어져 잡혀가지고
그래서 뭐 어떻게 공식적으로 이 검정 교과서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전교조 선생님들이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교과서가 정상적으로 채택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분들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전교조 조합은 얼마쯤 되겠습니까? 국정화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뭐 기존의 검정 교과서가 편향되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최근 며칠 사이에 이제 길거리에 아주 새누리당이 아까 김익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현수막이 펼침막이 여럿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그 중에서도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웁니다. 이런 그 펼침막, 현수막이 엄청난 그 사회적 충격을 줬는데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그 부분 좀 어떻게 그 부분은 제가 보시나요? 좀 몇 가지 좀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사실은 이 말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완전 색깔 공세죠. 이건 완전히 정말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말 속에는 네.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찬양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무비판적으로 찬양하도록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교과서가 네. 종북 교과서다 뭐 이렇게 그렇죠. 낙인 찍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 길거리에 이렇게 붙이면 학생들한테 혹은 학부모들한테 당신 아이들 교과서를 봐라. 당신 선생님이 시뻘건 사람 아닌지 한번 살펴봐라. 이런 뜻인데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따져놓고 보면 주체사상 학교에서 배우는 거 맞습니다. 북한을 공부하려면 주체사상 사실은 알아야죠. 사실은. 네. 뭐 비판적 이해를 위해서라도 마땅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 북한 역시 한국 민족사의 일부니까 당연히 역사 시간에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주체사상 배우는 거 맞습니다. 근데 주체사상을 배우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마음속에는 딴 얘기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가르친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무비판적으로 가르쳐서 한국의 학생들 모두가 시뻘겋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아니 이미 박근혜 정부 몇 년째입니까?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쳤어요. 그리고 네. 이명박 정부랑 박근혜 정부 교육부 장관들, 국무총리들, 대통령들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국정교과서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가면서까지 역사교과서가 시뻘겋게 물들었다라고 비난하는데 이런 사례가 사실은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많습니다. 어쨌든 이제 근데 저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 보니까 검정 교과서가 편향됐다. 어쨌든 저들은 계속 편향됐다고 주장을 해요. 편향됐다라고 하는 근거를 몇 가지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저들이 볼 때 지금 편향됐다는 게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최근에 네. 그 국정교과서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라고 장관, 차관, 그 다음에 네. 뭐 몇 분이 나와서 네. 밝힐 때 그때 차관께서 하셨던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건데 남한의 독재는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네. 북한의 독재는 제대로 비판하지 않는다. 아. 그러면서 뭐 남한 교과서, 남한을 서술한 곳에는 독재란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북한을 기술하는 곳에서는 독재란 단어를 거의 안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제가 정말 기가 막혀서 한번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차관께서 얘기하시기는 북한 독재를 설명할 때 2번밖에 안 썼다고 말씀하셨고, 네. 그다음 그 남한 교과서를 설명할 때는 24번.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면 정말 그냥 양적으로만 볼 때는 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네. 근데 교과서를 딱 따져놓고 보면 네. 남한이 10분의 8에서 10분의 9쯤이 설명이 돼요. 네. 북한이 한 10분의 1 정도 이렇게 설명이 되면 그렇겠죠. 그럼 양쪽. 평균적으로 맞겠죠. 네. 그 정도는 평균일 수 있겠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들어가서 세보면 좀 절망감 같은 게 좀 아니 그러니까 국정화 대신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검인정 강화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김무성 대표는 검인정 체제로 강화해서 8종 교과서를 2, 3종으로 줄여서 학교에 채택하라고 한다면 100% 좌편향 교과서가 채택될 수밖에 없는 좌파 서슬이 강하기 때문에 국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정교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로비 이런 걸 해서 도저히 뭐 어쨌든 깰 수 없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절대 물러설 수 없고 꼭 이겨야 될 전쟁. 아까 뭐 역사 전쟁 이런 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좌편향 교과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출발부터가 틀린 얘기고요. 네. 그리고 마치 앞으로 또 검정제를 계속 유지하면 계속 좌편향 교과서가 나올 것이라고 거의 뭐 예단을 하고 있는데, 엄연히 교육과정과 지필 기준이 존재하는 한 좌편향 교과서는 구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검정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좌편향 교과서는 나올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김무성 대표가 국정제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억지 논리를 얘기했다는 생각이. 그리고 그동안의 교과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 네. 진짜 읽어봤다면. 좌편향 교과서가 네. 나왔다면은 네. 뭐 여러 차례 지적된 것처럼 교육부 장관하고 국사편찬위원장 고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과 국사편찬위원장을 임명한 대통령 고발해야 됩니다. 예. 근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좌편향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셈이죠. 그러면서도 좌편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부가 이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념 공세를 펼쳤는데도 처음엔 좀 이게 먹히는 듯 하다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금 갈수록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도 당력을 결집하면서 강력한 반대 운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청소년 단체, 교사들, 대학 교수들, 시민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국정교과서 안 된다. 전국에서 들불처럼 지금 일어서고 있거든요. 이 반대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먼저 그거부터 좀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거짓말 네. 한 게 정부가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 혹은 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냐? 부풀려서 예. 얘기했다,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예를 들면 남침 북침에 관한 얘기가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인데, 네. 한국전쟁 시 뭐 6.25 때 남쪽이 북한을 쳐들어갔다, 혹은 뭐 한국전쟁에 대해서 남한도 책임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교과서가 서술됐다라고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교과서를 쭉 다 펼쳐놓고 보면 그런 증거 하나도 없어요. 다 명백히 북한이 남쪽을 쳐들어왔다라고 다 서술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지금까지 밝혀왔던 이 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시민들이 조금씩 알아가니까 더 분해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근에 언론이나 네. SNS를 통해서 알려지는 것을 보면 전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문제를 제기를 하고, 특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대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들, 심지어 중학생들까지 길거리로 나서서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의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보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국정교과서는 교육과 헌법,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걸 국민들이 알아가고 있는 거고요. 예? 처음엔 좌편향 됐다고 그러니까 정말 좌편향 됐나 싶었는데 하나하나 그것이 아니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또 헌법재판소도 보니까 검인정 자유발행제가 헌법에 부합한다, 이렇게 판시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예? 국정제도는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한국사는 국정이 아니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판시를 했었죠. 92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헌법에는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그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살려나가는 데는 국정교과서보다는 검정교과서가 바람직하고, 검정교과서보다는 자유발행제가 바람직하다. 그래서 국정제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그렇죠. 채택돼야 된다고. 예를 들면 북한과 같은 나라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국정제가 아니면은 교과서를 낼 수 없는 상황. 네. 예를 들면 뭐 상업이라든지 농업교과서, 뭐 가정교과서 이런 것들은 네. 말하자면 상품성이 없어서 네. 민간 출판사에 의뢰하면은 교과서를 잘 안 내려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국정으로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국정제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헌법 정신에 비춰보면은 국정제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미 1992년에 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그렇죠. 헌법 정신에 비춰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게
2015년 현재도 유효합니다. 그렇다면은 헌법을 중시하는 정부라면 당연히 법치국가인데. 예, 네.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춰서 존중해야 국정제를 되죠. 포기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주장과 논리들이 하나씩 지금 깨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뭐 의견 수렴 절차를 사실상 뭐 단 한 번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이제 그렇게 네. 들리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역사 교과서를 배우게 될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밖으로 뛰쳐나왔거든요. 이들의 주장은 무엇이고, 이 학생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운동, 모처럼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이잖아요. 지난번 촛불 집회 때 약간 네. 있었을 정도인데, 예? 이 학생들까지 이렇게 반대하는 움직임을 어떻게 우리는 읽어야 될까요?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를 주장할 때는 아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부 여당이 국정교과서를 주장할 때는 네. 자신들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죠. 네. 이런 걸 가지고 교과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면 된다. 아마 이런 방식의 교육에 대한 생각이 아마 이런 방식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참 짧은 생각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런데 세상에 백제장 같은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 빛깔의 삶을 가졌고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졌고 학교는 이 아이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좋은 경험들을 하게 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로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이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발상 자체는 위로부터 강제로 주입시키려고 하는 사고방식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야 내가 바보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것 같아요. 국정교과서의 논쟁을 아이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나는 너희들이 주입시키는 대로 주입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다. 아마 아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나 심지어는 중학생들, 대학생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한편에서는 반갑고 희망적이고 그러면서도 또 저도 이제 어른이잖아요. 머리까지 허연데 우리 세대가 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짐을 준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고 못할 짓을 한 것 같아서 부끄럽고 그렇죠. 또 그렇죠. 부끄럽고. 너무 미안하고 아니 그래서 지난 17일 아시다시피 그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 행동 이 학생들이 인사동을 한 바퀴 이렇게 쭉 거리 발언 및 행진을 했거든요. 거기 몇 가지 그 학생들 발언을 좀 보니까요. 우리 역사를 보면 불의한 일이 생겼을 때 학생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정의를 되찾았다. 지금은 학생들이 먼저 나서야 할 때다. 이렇게 통진고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서울국제고 한 학생은 국정교과서를 도입하는 건 국가가 국민에게 한 가지 그 사고방식만 주입하겠다고 하는 얘기다. 지금 유신도 아니고 50도 아닌데 이런 이상한 교과서를 배워야 하느냐. 아이들 지금 이야기예요. 어른들 이야기가 아니라요. 또 일부 학생들은 우리 청소년인데 공부하기 싫으니까 반대한다는 식으로 매도한다. 이래서 학생들이 모두 힘내서 국정화를 꼭 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김익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 청소년들이 거리까지 나와서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느냐. 기성세대로서 청소년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도 사실 했거든요. 다음 질문 하나 드리면요. 그 진재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이요. 지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의 지적 수준이 역사 교과서에 실린 비판적인 내용을 이해 못할 정도로 미성숙하다. 이렇게 폄하를 했어요. 그래서 이 판문이 읽고 있는데 정말 우리 학생들이 그 정도로 미성숙한가요?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시죠. 저는 진재관 편사부장이야말로 네. 미성숙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그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렸는데 거기 사진 두 장이 저를 울컥하게 했습니다. 네. 어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직접 자기가 손으로 쓴 손필계 2개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 그 하나는 저희는 좌편향 역사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말하자면은 교과서건 선생님이건 좌편향이라는 당신들의 논리에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저희도 옳고 그름은 판단할 줄 압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을 놓고
미성숙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국정교과서라는 아주 졸렬한 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뭐 생각입니다. 미성숙한 뭐 저는 선생님 생각이 조금 다른데 미성숙하다고 생각하니까 국정교과서를 하는 게 아니라 국정교과서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를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모두를 모욕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완전 열받는 겁니다. 아니 국민 수준을 나 우습게 여기는 아닌데 거죠. 예. 왜 너는 나를 이렇게 하수로 보냐. 그러니까 완전 열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분노하고 학생들도 분노하는 거죠. 이 정말 학생들을 분노시킬 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외신 기자들을 향해서 한국 학생들을 한국의 국민들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가. 이 교육부 중요 국장급 관리입니다. 네. 교육부의 고위 관리가 이런 방식으로 국민을 외신 앞에서 모욕한다는 건 참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국민들의 어쨌든 저항과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역사학자들 그리고 역사 선생님들이 집필을 거부하니까 뭐라고 지금 김무성 대표 얘기하냐면 집필진에는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하겠다. 근데 이렇게 하면 과연 올바른 집필인가 싶기도 하고요. 또 역사 교사 및 역사 교수들이 지금 속속 집필 거부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정교과서가 과연 제대로 만들어지겠는가? 도대체 누구랑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건지 과연 교과서 만들 수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교과서라는 게 사실은 집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저작권자가 교육부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집필자 구하지 못해도 교과서를 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집필진 구성이라는 거는 생색내기용이라는 거죠. 문이 많게 아마 형식적이다. 이른바 이제 정부 여당에서 말하는 좌편향된 교사 교수들을 끼어들일 생각도 아예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생색내기용으로 끝일 것이다. 아마 지금 구체적으로 뭐 거론되는 인물이 몇 명 있는데 과거에는 상당히 진보적인 학술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입장을 바꾼 아마 그런 사람들을 놓고 속된 말로 변절한, 변절한, 전향한 그런 전향한.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도 진보 학자들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이제 뭐 포장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미 역사학 교사나 교수들로는 집필진 구성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 특히 근현대사나 구하기 구성하기 힘들다고 힘드니까. 판단을 하니까 결국은 사회과학 한 사람들을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집필진으로 끌어들이면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한 10여 년 전부터 뉴라이트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겁니다. 뉴라이트가 계속 왜 그 역사 교과서를 역사학 한 사람들만 쓰냐. 사회과학 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역사 교과서 쓸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낸 게 2008년에 대학 교과서입니다. 대학 교과서는 다 경제학, 정치학 한 사람들이 주로 쓴 거거든요. 아마 그런 생각을 이어받아서 교육부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사회과학 한 사람들에게도 근현대사 집필할 기회를 주겠다고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사회과학 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역사 교과서를 쓰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역사 교과서를 쓰되 그러니까 필자로 참여를 하더라도 적어도 교과서를 쓸 만한 깜냥이 되는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또 사실의 근거에서 해야 되고. 역사학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지향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정치만 좀 안다 그래서 경제만 좀 안다 그래서 역사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정치사나 경제사 또는 뭐 문화사 하는 사람들은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좀 알지 모르지만 전체를 총체적 이해는 한계가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고 그런 사람이 과연 어렵겠어요. 교과서를 썼을 때 제대로 된 교과서를 쓸 수 있겠느냐? 나는 이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두 분에게 만약에 집필 같이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김욱훈 선생님. 저기 그 국정교과서로 하겠다라고 발표하던 날 국사편찬위원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교조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니까 빼야겠다. 맞아요. 빼겠다 그랬죠. 한국의 현대사는 사회경제사, 문화사 이런 거 한 사람들을 씀으로써 역사학자들이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 전공자를 빼야 되고요. 그분들이 얘기대로 따르면 한국 현대사 전공자는 죄다 좌편향 됐으니까 이 사람들을 빼야 되고
그 다음 정교조 교사를 다 빼놓고 그리고 이제 교학사 교과서를 비롯한 극우 인사들도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아, 결국은 저들의 속내, 저희를 다 드러낸 거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얘기를 입맛대로 했는데 만들겠다, 뭐 이런 뜻이네요. 네, 어쨌든 뭐 저는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새누리당이랑 네. 새정치연합이랑 양쪽이 만나서 합의하면 그게 교과서가 되냐? 네. 아니 도대체 중립이라는 게 그럼 뭐 정의당이랑 혹은 뭐 진보정당이랑 새누리당 중간쯤 가면 이게 그럼 그 정도면 만족할 만하면 이게 교과서냐? 이런 식으로 역사를 정치화시키는 사람들이 이 문제의 주범들입니다, 사실은. 네. 역사학이라고 하는 건, 교과서라고 하는 건 학문적 성과 위에서 그것의 어떤 그 역사 자체가 갖고 있는 교육적 가치를 고려해서 그렇게 만들어야죠. 전문가들이 만나서 학문적 연구 성과 위에 서서 교육적인 방식으로 풀어낸 게 이게 교과서지. 아니,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결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아니, 참 뜬금없이 갑자기 국정교과서 문제를 들고 나와서 정말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대다수 역사학자들이 거부하는 가운데서 이제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교과서가 결국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 우려되는 건 뭡니까? 국정교과서로 네. 갈게 될 경우에 아마 정근대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네. 정근대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을 거고요. 정부 여당도 결국은 근현대를 어떻게 이제 변조할 것인가가 이제 초미의 관심거리가 될 텐데. 네. 근데 핵심은 역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거로 가겠죠. 더 구체적으로는 네. 아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수건인 아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사적인 복권 여기 아마 네.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5.16에 대한 평가라든지 네, 당장 이런 부분에 뭐 대해서. 네. 지금 그 이번에 이제 국정으로 가게 되는 명분으로 내건 것 자체가 새마을 운동이거든요. 네. 왜 기존의 검정 교과서에서는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썼느냐? 네. 참고로 얘기하면 제가 그래서 하도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네. 검정 교과서에 보니까 새마을 운동 아주 길게 많이 써놨더라고요. 네. 쓰고 끝에 가서 새마을 운동을 해서 유신 정권 독재에 이용된 측면도 있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이 정도 쓴 거 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부정했다 그럽니다. 이제 뭐 그런 정도의 사고를 갖고 있는 자기들의 사람들이 이제 수준보다 더 높이 예, 평가를 해야 무조건 되는데 긍정하라는 그렇지 거죠. 않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마 다분히 당장 주관적인 잣대를 들이대는군요. 예. 당장 아마 국정교과서로 가게 되면은 새마을 운동 유신 체제에 대해서 네. 칭찬 일변도에 미화 일변도의 교과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크고요. 네. 그 다음에 아마 5.16 군사정변도 네. 아마 5월 혁명으로 다시 격상시키지 않을까. 뭐 그런 그렇게 예상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더 나가서는 이승만 독재도 찬양을 하고 아니, 더 그러니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친일도 찬양하고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서 가장 심하게 매도되고 폄훼되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 역사학도가 아니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일을 많이 했으니까 부정적으로 기술한 건데 그럼 연산군에 대해서 무조건 좋게만 써야 되는가? 이 부분 김익국 소장님 좀 어떤가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다라는 건 그 네. 베이스에 어떤 얘기가 포함되냐 하면 친일이 불가피하고 독재가 불가피했다라고 하는 건 바로 베이스에 경제 성장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네.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네. 얘기가 베이스에 깔리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독재가 불가피하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하는 것이 하는 데는 그 뒤에 그래도 산업 경제를 살린 사람이니까 무조건 긍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친일을 미화한다라고 하면 그 뒤에는 뭐냐면 식민지 시기 일제강점기도 역시 한국 네. 사회가 근대적으로 변화가 나타난 시점이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예. 이런 얘기를 조금만 더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노동과 같은 네. 혹은 민주화 운동과 같은 이런 중요한 가치, 함께 살아가는 삶, 그다음 인간의 권리
이런 문제에 대한 고려들이 갈수록 교과서에서는 배제될 것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는 친일 미화, 독재 미화 방식으로 나타나겠지만 시장 친화적인 서술, 분배보다는 성장, 그 다음에 노동과 인권보다는 기업, 이런 방식의 서술들이 지금 우리가 논의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이 국정교과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과거 국정교과서에도 민중이라고 하는 집단 혹은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접받았느냐를 살펴보면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건데 아직은 좀 덜 부각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뭐 더 그렇게 예상되면 정말 편향된 교과서가 더 만들어지겠네요. 이명희 교수 등이 주장하는 이승만 국부론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습니다. 네. 이승만 박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자 1948년 8월 15일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참 희귀한 기록이죠. 네. 두 번 초대 대통령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 다 탄핵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탄핵을 받았고요. 또 한 번은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받았습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국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못 박아놨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탄핵을 받은, 그리고 4월 혁명에 의해서 권좌에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면, 그러면은 이승만을 탄핵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부를 공경에 처하게 만든 존재가 됩니다. 이승만을 권좌에서 쫓아낸 시민들은, 국민들은 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낸 후레 자식이 됩니다. 그렇게까지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논리가 비약되는군요. 그래서 결국은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상징되는 독립운동과 4월 혁명으로 상징되는 민주화운동을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배제해버리는 그런 속내가 이승만 국부론에는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담겨 있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벌써 또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연 성공할까? 아니면 결국 무산될까? 그거에 대한 전망과 함께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그 교육부가 국정제를 밀어붙이는 이제 논거 중에 하나가 2014년 작년에 발표한 이제 여론조사 결과였는데요.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찬성 여론이 더 높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국정교과서를 좋아한다. 단순히 그것만 보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가지고 국정으로 가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대체로 팽팽하게 나온다 그럽니다. 만약 그 2014년에 한 여론조사가 맞다면 불과 한 1년 사이에 여론이 많이 바뀐 거죠. 이제 정작 교육부가 국정제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더니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국정교과서의 실상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다는 얘기가 그 되는 것 전까지 같습니다. 몰랐던데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니까요. 더 나아가서는 국정제 그 찬반 여론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국정교과서의 진실을 잘 모르고 찬성을 한다는 느낌을 받고요.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을 비교적 잘 알고 반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하는 여론으로 바뀔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별로 없습니다. 이제 찬성하던 사람들이 국정교과서의 문제 실상을 알면은 점점 더 반대 여론으로 돌아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국정교과서 문제는 이 정부 여당이 정말 자충수를 둔 것이다. 국민들을 너무 낮은 수준으로 보고 1970년대 유신 체제 당시의 대한민국으로 보고 이 국정제를 밀어붙였다. 근데 2015년에는 이런 움직임이 전혀 통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최근의 상황이 그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우리 김육훈 선생님께서는요. 저는 뭐 국정교과서 할 때 국민 여론 수렴 안 하고 했고요. 명백하게 강력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제로 가겠다고 행정예고를 한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저항의 불길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지금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지만 네. 할 거라고 생각해요. 강행할 것이다. 예. 네. 그런데 국정교과서가 정작 만들어지면 네. 그때부터는 검정교과서가 편향되었다라는 공격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 다음부터 남은 것은 네. 국정교과서가 얼마만큼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시장 친화적이면서 반노동적이고 반인권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논점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저는 이걸 추진했던 사람들이 정말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만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양반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국정은 안 할지도 모른다. 정치 논리 때문에라도 네. 국정은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고요. 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 그들이 어떤 교과서를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수업은 역사 교사들이 하는 것이고 네. 역사 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수많은 국민들이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길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뜻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것들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오히려 왜 김무성 대표나 박근혜 대통령은 네. 왜 굳이 이걸 하려고 했느냐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네. 문제를 더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어서 오히려 그분들 개인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중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는 결국 태어나서는 안 될, 태어나면 불행한 교과서가 그렇죠. 되겠군요. 그런 교과서라면 아예 지금이라도 더 국민적인 역풍에 몰리기 전에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옛날 어느 폭군이 있었답니다. 전쟁 중 한쪽 눈을 잃은 이 왕은 모든 백성이 자신을 숭배할 수 있도록 위엄이 넘치는 그런 초상화를 남기고 싶어서 화가를 찾았습니다. 나라에서 그림을 가장 잘 그린다는 화가가 초상화를 그려서 바쳤습니다. 그러자 왕은 짐에 애꾸눈을 그려서 이렇게 흉한 얼굴로 만들다니 무엄하도다.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그 불쌍한 화가는 왕의 얼굴을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화가가 왕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아니 어찌 이것이 나의 진짜 얼굴이란 말이냐.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두 번째 화가는 살기 위해서 왕의 얼굴에 없는 눈을 그려 넣었지만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세 번째 화가가 다시 목숨을 걸고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왕은 이번에는 흡족하여 크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오, 매우 훌륭하도다. 저 화공에게 큰 상을 내리도록 해라. 세 번째 화가는 왕의 옆모습을 그려 사실적이면서도 보기 흉한 외눈박이 눈을 가리는 기질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부모의 나쁜 점은 지우고 싶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무성 대표도 친일과 독재를 한 아버지의 역사를 지우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지운다고 영원히 지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역사를 바꾸고 저열한 권력자는 역사책을 바꾼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쯤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늘 방송 끝마다 외치는 구호입니다.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갑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